남가주 저녁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곳곳에 교통이 통제되고 빗길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곳곳에는 어제 진흙사태가 났습니다.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LA 지역 식당 야외 영업이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한 보건 전문가가 경제재개를 위한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14주 안에 최악의 상황에 닥칠 수 있다며 성급한 봉쇄 해제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백신 접종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우선순위가 아닌데 맞았다는 비난과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백신과는 달리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에 큰 기대를 모았던 존슨앤존슨의 백신 예방 효과가 66%로 알려졌습니다. 노바백신의 백신은 이 89%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 3주 내 학교 대면 수업도 가능하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 검사소가 대부분 백신 접종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의 통계가 정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국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명 접종에 한 달이 필요했다는 것이 최근 열흘 새 1,0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내 환자가 전국에서 300명을 넘은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3개월 추가 가입 기간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축소했던 오바마 케어 살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특사로 로버트 말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말리는 카터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분쟁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한인은행인 CBB가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운전면허 실기와 주행시험을 2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를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과 동맹 결속 등 주요 현안에 얼마나 교감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선교회 소속 교육시설에 이어서 교회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확인돼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는 이 교회가 코로나에 대유행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여전히 실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92대 107로 패하고 시즌 첫 2연패를 당했습니다. 한편 양팀의 주전 선수들이 무더기로 결정한 LA 클리퍼스와 마이애미 간의 경기는 클리퍼스가 109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수비수가 전반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브라와 이 케인이 발목 부상을 당하는 등 토트넘에게는 상처 가득한 패배로 분석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기온은 54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우선 날씨 좀 알아보고 갈까요? 그게 정말이야? 뭐 이렇게 묻거나 말할 때 이거 실화냐? 이거 찐이냐? 요새는 뭐 그렇게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들 아시죠? 어제 LAPD가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라고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경에 LAPD는 프리웨이에서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정말이냐?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와 협력해서 긴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LAPD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빗길 제발 서행 운전하라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쏟아진 오렌지 카운티 산불 피해 지역에는 진흙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실버라도 캐년에는 여러 곳에서 진흙 더미가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실버라도와 몬드 산불 피해 지역인 시커모어 드라이브와 렌초웨이 인근 실버라도 캐년 로드에서 진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프국은 어제 오전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모제스카 견연의 자발적 대피령을 발령했고 최소 한 가구는 실제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진흙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 야외 영업이 재개됩니다. 비즈니스들은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카운티 보건당국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식당 야외 영업 지침으로 수용인원 50%까지 가능, 직원들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 필수 착용, 테이블 거리 간격 유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식당 야외 영업 재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역 규정을 논의했습니다. 유식업체와 직원 노조 연합 등과 함께 방역 지침을 논의했는데 오늘 또는 내일 변경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겠죠.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모든 주민과 비즈니스 방역 수칙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경제 재개방이 얼마 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코로나 팬데믹 속 건강을 주제로 열린 웨비나를 통해서 각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또 팬데믹 속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전달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 내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조급한 심정이지만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 내지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허와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건강이라는 주제로 28일 열린 웨비나에서 연사로 출연한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인 내과 전문의 차민영 박사는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아 배포된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 접종 후에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렉스가 많이 보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주민들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작용 때 왼쪽 어깨 부위가 좀 몇 시간 동안 좀 뻐근했는데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전혀 없었고 열도 없고 백신 부작용이 있다는 그겁니다. 그냥 미열이 있다든가 맞은 국소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가 한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없어지는. 경미한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위험한 수준의 백신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민영 박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백신 접종 차례가 아직 오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들의 면역체계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비타민 D 성분으로 특히 혈액 속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며 신속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혈중 농도가 50에서 60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코로나19,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지고 걸린다 하더라도 빨리 낫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전체적으로 자기 몸에 굉장히 보호가 됩니다. 차 박사는 200명의 의사들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면서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비타민 D를 섭취하더라도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합병증 위험이 높아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안정영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도 연사로 나와 코로나 팬데믹 속 정신건강이 피폐해지는 데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해법도 찾아봤습니다. 조만철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병을 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80%의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이다라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겪거나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한인들이 많은데 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문구나 동영상을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결국 16,000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5,000명대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중환자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때문에 사망자 수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어제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어제 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16,10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사망자 수를 제외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6,283명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 109만 8,411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하루 일일 확진자 수가 1,275명이 추가돼 22만 8,297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29명이 늘어 2,868명의 누적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각 카운티 보건국의 당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별 자택 대피령 해제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 재개방까지 이루어지는 마당에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코로나 백신 유통을 공평하게 하고 저소득층 소수계 커뮤니티에 이 백신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2개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지난 27일 코로나 백신 유통을 공평하게 만들고 또 코로나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저소득층 소수계 커뮤니티에 백신 접종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2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첫 번째 발의안은 입법 분석가가 레크레이션과 공원부서와 협력해서 코로나 백신 유통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시시설, 특히 코로나 고위험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발의안은 입법 분석가가 유색인종과 또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저소득층들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공정한 방법을 모색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해당 발의안을 상정한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유통은 백신 접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 확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해서 LA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카세트 LA 시장 올해 나이가 올해 나이 50입니다. 만으로는 49입니다. 에릭 카세트 LA 시장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주민들 만나고 매일 브리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릭 카세트 LA 시장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아닌데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단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니 우선순위가 아닌데 백신을 맞았다고 논란이 큽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맞는 게 공정한가?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 사무실은 카세티 시장이 최근 5일간 다저스 구장에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도운 후 1차 접종을 맞았다라며 의료진이 매일 수백 명의 LA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카세티 시장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고 결국 맞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청문회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은 백신 접근성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에릭 카세티의 백신 접종이 옳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더디기만 하던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이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 앞 밤샘 기다림은 물론 차량들이 긴 대기 행렬도 일상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에 내린 폭설 때문에 백신이 버려질 위기에 처하자 의료진이 접종 희망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For all the rules there are around administering vaccines, the number one rule for us is that nothing goes to waste. 접종 시작 47일, 미국인 2,100여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특히 1,000만 명 접종까지 한 달이 걸렸던 반면 최근엔 열흘 만에 2천만 명을 넘기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던 취임 100일 만에 1억 명 접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접종 예약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정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호소입니다. 연방정부가 구매해 주정부를 거쳐 의료진까지 3단계를 거치는 구조에서 공급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We weren't being notified about how much vaccine we're going to receive on a weekly basis until a day or two before it was available. 확보된 백신은 4,800만회 분인데 실제 접종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의료진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유통 경험과 임상 결과는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교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처리 적체 현상의 사기 범죄까지 최고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몰려드는 실업수당 청구 처리 속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수혜 자격 심사 과정을 생략한 채 실업수당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EDD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자 소위 급행 처리를 위해 수혜 자격 심사 과정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자신의 실업 상황을 보고해 수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4, 5월 사이에는 수혜 자격 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8주 동안 실업수당을 자동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자동 지급된 금액만 5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EDD는 이번 사안의 수습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에서 인구 대국인 인도를 추월해 전 세계 3위에 등극했습니다. 멕시코 보건부는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1,506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추가로 나와서 누적된 사망자가 15만 5,145명까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서 이로써 멕시코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낸 국가가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나 건강보험 가입하셨습니까? 굉장히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 보험 얘기가 한인분들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오바마 케어라고 해도 한인분들의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고질적 난제, 의료보험 분야입니다. 이 의료보험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헬스케어.gov를 활용해서 특별 등록 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법을 제정한 뒤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오바마 케어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난관도 있고 입법 의회에서 추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험로가 예상된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의 도로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서행 운전으로 보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홍수주의보, 겨울폭풍 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4시경부터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아지겠고 여기에 따스한 햇살까지 비쳐서 내일은 한결 온화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54도, 밤 최저 기온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56도 4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2도 40도, 해안 지역은 54도 4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한때 눈이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4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
기업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 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한인타운 최초 컴퓨터 그래픽 안경 제조 시스템으로 고품격의 정확한 안경을 선사하는 불란서 안경원.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을 스페셜한 가격에. 시력 검사, 안경테, 렌즈가 99불부터. 메디칼, 센트럴 헬스, 앤텀 블루, 블루쉴드, 시니어 HMO 보험 지정 안경 검안과. 검안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안과.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죠. 가족처럼 맘 편히 진료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정신질환까지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심리상담, 명상요법, 커뮤니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투게더 멘털 헬스.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는 진료비, 전화와 화상치료도 가능합니다. 올림픽과 아이롤러, VIP 플라자 2층 투게더 멘털 헬스. 213-550-2159, 213-550-2159.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T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T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기가 어렵네. 센터 메디칼에 전화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알아봤더니 최우수 등급 센터 메디칼 그룹이에요. 전화만 하면 병원까지 무료 라이드 서비스도 해주고 리퍼럴이 빨리 나와요. 오청기, 안경, 치과, 각종 의료기구와 한방, 물리치료도 해주니까 내 건강은 센터 메디칼 그룹이야.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인디언 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선상 맨체스터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210번 웨스트 선상에서 베이스라인 로드로 내리는 램프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선상 스타디움 웨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사고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하시엔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놀선상 파라마운트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그동안 중단됐던 운전면허 실기 주행 시험을 2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작년 12월 14일부터 2월 1일 전 기간에 예약이 잡혀 있었지만 취소됐던 응시자들의 경우 자동으로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행시험이 재개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3주 내에 LA 지역 내 초등학교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킹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캠퍼스가 리오픈하고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려면 7일 평균 하루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5명 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리오픈을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7명 미만으로 기준이 더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LA 카운티는 초등학교 리오픈 기준에 약 3배 감염률을 보인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인구 10만 명당 48명으로 기준치 2배 미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데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3주 안에 초등학교를 다시 개방할 수 있는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 학생들은 수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들과 일부 지역단체들은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감염률이 계속 하락한다 하더라도 학교 캠퍼스 안전대책 마련과 또 교사 노조와의 협상, 교사들을 포함한 학교 직원들의 백신 접종 같은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LA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LA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가세티 시장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등 비영리 기관과 손을 잡고 웹사이트와 지역 사무소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CBB은행이 하와이의 한인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하게 됩니다. CBB뱅크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가주와 텍사스에 이어서 하와이로까지 고객층을 넓히게 된 것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B은행이 하와이의 유일한 한국계 은행으로 15년 넘게 호놀룰루의 한인과 아시안계 커뮤니티를 썰보해온 오하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합니다. CBB은행의 지주사인 CBB뱅콕과 오하나 퍼시픽뱅크의 이사진들은 이번 인수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오하나은행의 주주 승인과 금융감독국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2,4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하나 퍼시픽은행의 주주들은 오하나 퍼시픽뱅크 한 주당 10달러 25센트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오하나은행의 총 자산은 1억 9,670만 달러에 달하며 총 대출액은 1억 5,160만 달러, 예금은 1억 7,360만 달러에 달합니다. 조행김 CBB 행장은 오하나 퍼시픽뱅크 인수로 CBB은행이 하와이로 시장을 넓히게 되면서 은행이 견실한 예금과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치하는 데 큰 동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쪽으로 나와서 하와이, 날개가 그전에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양쪽 두 날개를 쫙 펴고 달라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 하와이까지 우리가 거기에 계시는 그런 한국 분들이라든가 많은 에이시안 혹은 다른 타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뱅킹 서비스를 저희가 프로바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익스펜션 어퍼튜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2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오하나 퍼시픽뱅크는 CBB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인수계약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M&A 트랜잭션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 몇 년 동안에 저희 두 은행의 이사진과 경영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같이 론도 함께 하면서 특히 과거 2-3년 동안엔 서로 론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소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신뢰도
약속을 했고 또 그런 트랜잭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양쪽 은행의 그 코퍼레이트 컬처라든가 랜딩 컬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증폭시켜 왔다고 생각을 해요. CBB은행은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텍사스 달라스에 총 8개의 풀 서비스 지점을 갖고 있는데 2개의 지점을 가진 오하나뱅크를 인수하면서 지점이 10개로 늘어납니다. CBB은행은 또 LA와 달라스에 2개의 SBA 지점 사무실을 그리고 텍사스와 조지아, 콜로라도, 워싱턴에 대출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오픈뱅크는 어제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라 지난 4분기에 390만 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20%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순이익은 1,32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85센트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미은행이 NFL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공동구단주 유기돈 씨를 지난 27일자로 신임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유 신임이사는 벤처캐피탈, 테크놀로지, 미디어 등의 업종에서 재무와 투자, 또 투자 자문 분야로 2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 노인들이 상당수 가입돼 있는 가든그로브 OC 1심 노인 상조회가 회원들의 사망이 증가한 반면 신규 회원 가입이 없어서 작은 부족으로 이달부터 더 이상 운영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월부터입니다. 얼바인에 거주하는 민모 씨에 따르면 장모님이 무려 30년 동안 이 상조회에 2만 달러 이상을 납부해 왔는데 돈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OC 1심 노인 상조회가 운영 못한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UC 계열 신입생 지원자 수가 코로나 사태 속에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인 지원자 수가 모두 4,421명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나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가을학기 UC 9개 캠퍼스에 지원한 신입생과 편입생은 모두 24만 9,855명으로 지난해보다 16.1%나 증가했습니다. 신입생 지원자 20만 3,700명 중에 캘리포니아 출신의 신입생 지원자는 12만 8,128명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고 타주 출신과 유학생 지원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편입생 지원자 수는 지난해 4만 3,063명에서 4만 6,155명으로 3,092명에 많아졌습니다. 9개 캠퍼스 모두 신입생과 편입생이 골고루 늘어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캠퍼스별로는 특히 UCLA가 13만 9,463명의 학생들의 신입생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게임스탑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 정치권에서 이야기 상당히 많죠. 경제 뉴스도 지금 게임스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게임스탑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거대 공룡기업, 공매도 기업의 횡포에 개미 투자가들이 드디어 화가 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신 분들은, 이 투자가분들 혹은 주식 전문가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스탑 사태와 관련해 뉴욕 검찰이 주식거래 무료 앱인 로빈후드의 거래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공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 검찰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 뉴욕 증시에서 비디오 게임 유통체인 게임스톱의 주가가 44.3% 급락한 193.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18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다 해치펀드의 공개적인 공매도에 대항한 일반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400달러 이상까지 오른 뒤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로빈후드 등 일부 주식 거래 사이트가 과도한 변동성을 이유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제한하자 급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미의 또 다른 격전장이 된 AMC 엔터테인먼트와 블랙베리도 각각 57%와 42%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급락에 미 정치권도 월가를 비난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는 매수와 매도를 모두 허용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제한한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월가 거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 administration is taking a look, the SEC is taking a look at what that is, but we'll all be reviewing it.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집단 매수가 가격 조작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ameStop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ompany's actual prospects. This is a company that has lost a lot of money over the last year. 미국 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헤지펀드의 공매도와 주식거래 플랫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극심한 코로나 백신 공급 사태로 뉴욕 등 전국에서 백신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주를 비롯한 각 주정부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주의 백신 공급량을 늘려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30만 개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안으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보건당국 및 식당협회 관계자들과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 재개 여부를 협의해 주말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드 블라지오 시장은 당분간 실내 영업 재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식당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21 희망재단이 지난 26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질병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한인가정 3곳에 각각 $1,200씩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는 김모 씨가 건강보험이 없고 일도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3명은 모두 서류 미비자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폐쇄됐던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 일원 공립학교들이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백투스쿨 계획 발표에 따라서 각 카운티 교육청들이 하이브리드 수업 또는 대면 수업 재개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마다 이 발표한 것이 다르니까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은 각 카운티 교육청 웹사이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도 3월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준수된다는 전제 아래 각급 학교의 대면 수업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메릴랜드가 대규모 백신 접종소 6곳을 추가로 문을 연다라고 레리 호건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프린스 조지 스타 카운티 소재에 있는 식스플래그 그리고 볼티모어 컨벤션 센터 등등이 접종소로 활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어제 진흙이 무너져 내려 한 여성이 부상했습니다. 몬트리올 카운티를 덮친 겨울 폭풍이 폭우와 폭소를 뿌리며 진흙과 잔해들이 산비탈을 타고 무너져 내려 한 여성이 다쳤습니다. 주택 등 건축물 25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처를 입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17년 동안 휠체어 무료 보내기 하고 있는 작은 나눔이라는 단체가 올해도 무료 휠체어 보내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나눔은 제18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서 270대 휠체어를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에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나눔은 지난해 네팔의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서 240대 휠체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작은 나눔은 휠체어를 구하기 힘든 나라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무상으로 보내는 단체입니다. 시애틀을 포함해서 퓨지 사운드 지역의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실내 영업이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워싱턴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주 8개 권역 가운데 퓨지 사운드와 웨스트 등 2개 권역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단계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운행 차량이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지난 10년 내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운행 차량이 줄어들면서 차량의 속도가 높아졌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T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T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기가 어렵네. 센터 메디컬에 전화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알아봤더니 최우수 등급 센터 메디컬 그룹이에요. 전화만 하면 병원까지 무료 라이드 서비스도 해주고 리퍼럴이 빨리 나와요. 오청기, 안경, 치과, 각종 의료기구와 한방, 물리치료도 해주니까 내 건강은 센터 메디컬 그룹이야.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네요. 어제 한번 시작한 지 한 3분 만에 골을 멋지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네. 야, 이제 손흥민 오늘 난리 나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진짜 비디오 판독에서도 진짜 너무 아슬아슬하게 발 뒤꿈치가 약간 걸친 거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노골로 판정이 되면서 그 뒤로 뭐 한두 번 정도 찬스는 더 있었지만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다음부터는 전혀 팀이 이렇게 뭐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서 네. 뭐 손흥민이 후반에는 솔직히 뭐 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3대1로 지면서 야, 이게 케인의 공백이 아주 큰 그걸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리버풀 사실 강팀이잖아요. 지금 또 조선두를 막 노리고 있는 팀이고. 그럼요. 이럴 때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안 드나? 실력 차이겠죠. 예. 열심히 아마 지적이십니다. 어제도 예. 보니까 뭐 전반은 좀 괜찮았어요. 네. 뭐 자기들만의 점유율도 아주 밀리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공을 잡았을 때 좀 잘 이렇게 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케인이 이번 일요일 날 아침 11시 15분에 경기가 있는데 이때도 돌아오지 못하면 부상이 어떤지 아직 뭐 발표가 안 돼서 네. 안 돌아오면 손흥민한테는 좀 힘든 그런 또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토트넘의 브로맨스는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 빨리 돌아와야죠. 근데 케인 선수 보면 이게 부상이 상당히 잦아요. 그렇죠. 또 워낙 태클을 어제도 보니까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뭐 무릎 쪽 이쪽이 다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옛날에 볼 차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쪽이. 그러니까 뭐 웬만큼 부상이면은 이 프로들은 빠지지 않는데
뭐 부상이 좀 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토트넘의 수비수 이 세르조 오리에는 어제 무리뉴 감독한테 욕 얻어먹고 전반전 끝나고 그냥 짐 싸서 집에 갔잖아요. 예, 이게 참 뭐 이런 프로들이 있다 보니 네. 감독님한테 욕 먹었다고 화나서 짐 싸서 집에 가는 게 이게 경기 도중에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예. 네. 토트넘이 좀 어제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상황을 대변해주는 아주 그런 얘기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NBA 소식인데 올 시즌 처음 지금 연패를 당한 거죠, 레이커스는. 어제는 사실 저는 뭐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디트로이트가 워낙 약팀이잖아요. 뭐 거의 꼴등인 팀인데 그러니까요. 피스턴즈 어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블랙 그리핀 있는 팀인데 뭐 잘 하다가 마지막에 4쿼터 들어서면서 한 7분 넘게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팀이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서 결국 뭐 큰 점수 차로 졌죠. 107대 92로 15점 차이로 어제 아주 완패를 당해서 14승 6패가 된 레이커스는 유타 재즈와 클리퍼스 뒤를 이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피스턴즈 올 시즌 꼴찌할 전력인데 참 안타깝네요. 네. 반면 클리퍼스는 괜찮았죠? LA 클리퍼스는 커웨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없이도 마이애미 히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109대 105로 이겼습니다. 바툼 선수가 뭐 3점슛도 여러 개 쏴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재밌는 게 클리퍼스와 마이애미 양 팀의 주전 선수들이 싹 다 빠졌는데 이 뭐 코로나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왜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누가 코로나인지 이런 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헬스 그쵸. 문제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헬스 앤 세프티 문제로 뭐 빠졌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라는 거는 다 알고 있겠죠. 한 2주나 최소 1주는 뭐 빠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리퍼스도 앞으로 남은 일정에 좀 어려운 경기 예상되겠네요. 그래도 뭐 어제 뛰는 거 보니까 니콜라 바튼과 레지 잭슨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뭐 3점도 잘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어제 뭐 아슬아슬하게 109대 105로 이기니까 또 그나마 또 재밌는 스타가 없는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후보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주전 선수 빠진 게 찬스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이럴 때 자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런 찬스 또 클리퍼스 선수들 놓치지 않기를. 자,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이 예전에는 이 대회 상당히 큰 대회여가지고 맞죠. 저희가 막 이렇게 크게 보도되고 그랬는데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도 파머스 인슈런스는 파머스 인슈런스입니다. 뭐 전통이 있는 대회고 뭐 저 근처 샌디에고 근처에서 열리다 보니까 근데 어제 진짜 50세 반격 우리 최경주 선수 50세 반격 진짜 무서웠습니다. 반백. 어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내면서 PGA 통상 9번째 우승 도전에 불씨를 지폈는데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제 어렵다는 그 북쪽 코스에서 보기 없이 6개 버디를 이루면서 그 1등 그룹이죠. 패트릭 리드, 알렉스 로렌스 두타 디제인 공동 4위로 어제 1라운드를 마쳤고요. 이 오늘부터는 남쪽 코스에서 3번을 치게 됩니다. 3위를. 그러니까 오늘만 좀 더 스코어를 줄여준다면 상위권 진입은 뭐 어렵지 않을 거로 하는데 저번에도 보셨지만 좀 마지막에 체력이 좀 맞아요. 딸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시우 선수가 저번 주에 우승하고 어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68타를 쳐서 공동 21위에 올라 있는데 샷은 다 좋았는데 퍼링이 조금 아쉬워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노승열 선수도 오래간만에 -4로 같은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성재 선수도 3언더파로 69타를 적어냈습니다. 자, 이게 지금 PGA 투어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이 랭킹 리더보드를 보니까 대부분 다 북쪽 코스에서 어제 1라운드 치르신 분 신기하죠? 원래 더 어려운 코스에서 그러니까요. 스코어를 더 정신 차리고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남쪽 코스에서는 로우 스코어가 별로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있지 않았나. 바람이 아마 바닷가 쪽이다 비와 보니까 바람, 바람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쉽다는 남쪽 코스에서 치는 한국 선수들이 좀 좋은 스코어를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노스코스에서 경기한 최경주 선수 오늘 남쪽 코스 가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주 옹 이렇게 반백의 최경주 선수 이번 주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죠. 가족처럼 맘 편히 진료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정신질환까지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심리상담, 명상요법, 커뮤니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투게더 멘털 헬스.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는 진료비, 전화와 화상치료도 가능합니다. 올림픽과 아이롤러, VIP 플라자 2층 투게더 멘털 헬스. 213-550-2159, 213-550-2159.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피마 디파트먼트에서 와일드파이어로 인해 가입 기간이 1월 31일 202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신 분 연락주세요. 확실한 혜택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장드립니다. 안탄블루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메디케어는 애니문 213-503-1669.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드신 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드립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는 현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문의 전화는 800-232-5023.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처럼 돕겠습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 800-232-5023, 800-232-5023.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최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